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우리가 공론장 구성 요소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5회에 걸쳐서 실제로 공론장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 하나하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시면 36강 공론장의 구성 요소 1. 사안, 이슈, 37강 사람, people, 38강 의제, 아젠다, 그리고 39강과 40강은 절차, 프로시디어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론장의 구성 요소에 대한 공부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이후에 우리가 공론장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공부를 할 건데요. 설계를 할 때 그 설계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요소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왜 그런 절차와 과정을 밟으면서 공론장을 운영하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36강부터 40강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 공론장 실천편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36강 공론장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사안, 문제, 사안이라고도 해도 되고 문제라고 해도 됩니다. 영어로는 이슈죠. 관심을 끌만한 어떤 문제를 이슈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쟁점이 있는 주제를 이슈라고도 얘기를 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어떤 사안을 이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론장에서 말하는 이슈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환경적, 문화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나 현상, 그리고 공동체의 관심을 요구하고 해결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주제, 관심 있는 주제임과 동시에 뭔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는 주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그런 사안, 공동체의 노력을 통해서 해결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이슈에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이해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과 해결책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주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실 거고요. 이런 공론장에서 다룰 이슈를 어떻게 선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공론장을 해보겠다, 우리 마을이나 공동체에서 해보겠다라고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문제를 설정하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저는 다음과 같이 4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성이죠. 공동의 관심사여야 되고 사회 전체나 그 일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어야 됩니다. 즉 사적인 사안보다는 공동의 관심사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중대성이죠. 중대하고 심각한 사항. 왜냐하면 이 공론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열정과 여러 가지 자원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중대한 사안에 한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그 해결이 공동체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사안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긴급성,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는 사안이고, 그 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 공동체에 큰 문제나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 마지막으로는 논의 가능성입니다. 함께 논의하고 수기하고 의견을 나누고 하면서 일정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주제여야지 되겠죠. 이렇게 4가지 기준을 대체로 충족할 때 그 사안은 공론장에서 다룰 주제로서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문제의 특성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해결을 위한 다양한 관점과 접근이 가능한 사항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견이 있고 이해관계에 차이가 있고 또 사안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는 주제가 오히려 공론장의 주제로서 적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이 공론장의 주제로서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소각장 건설 여부, 의료개혁 방안,
쓰레기 처리장 위치 관련된 것, 조금 더 정책적인 측면으로는 마을 인구 감소 대책이라든가 이렇게 다수의 영향을 미치면서 다양한 관점의 접근이 가능하고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이 공론장의 이슈로서, 문제로서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부적절한 문제의 특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인적인 이슈, 너무나 당연하죠. 그리고 근거가 부족하거나 사실이 아닌 주장에 관한 내용, 세 번째는 논의 여지가 없는 사항, 이런 것들은 공론장에서 다룰 문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개인적인 취향에 관한 것이나 신앙이나 도덕성에 관한 것, 또 사법적인 심판이 종료된 사안, 또 불법적인 사안, 이런 것들은 적절하지 않겠죠. 우리가 공론장에서 올바른 문제를 선정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문제 선정이 공론장의 효과성과 공론장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될 제대로 된 문제를 선정을 할 때 공론장이 의미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좋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잖아요. 좋은 논의라고 하는 것이 별 다툼이 없이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공론장이 치열한 논의를 통해서 보다 더 바람직한 결과를 형성해낼 수 있는 측면에서 좋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좋은 문제, 올바른 문제라야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좋은 문제라야 다양성과 포괄성을 보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건설적인 논의와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론장에서 다룰 문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문제 선정 과정에 참여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선정을 하는 과정 자체가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의견을 나누면서 문제가 선정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예를 들면 우리 마을에서 함께 공론장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로 적합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을 논의에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론장의 목적과 방향성에 부합하는 문제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대체로는 공론장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안이 되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회통합이나 공동체의 단합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문제를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안을 가지고 충실히 논의함으로써 그 지역사회나 그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공론장 구성요소 첫 번째로 우리가 공론장에서 다룰 사안, 즉 문제는 어떤 것이 좋은가 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의미가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